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안시은님 사연인데요. 아람님과 함께 짧게 상황극을 하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아람님, 연기는 혹시 해본 적 있을까요?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연기한다는 생각에 좀 긴장하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이 사연에 좀 공감이 돼서 잘할 것 같아요? 조금 긴장이 되긴 하지만 좀 공감되는 사연이라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람님이 사연자님 역할을 하고 제가 이 상황극 안에서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나 모르고 깜빡했어. 상황은 이해되는데 미리 말하면 안 돼? 이것저것 후기를 찾아보느라 아직 결정을 못했어. 너 맨날 그러잖아. 아마 우리가 짧게 상황극 했지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사연자님한테 조금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에 네. 이런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이면 서로 이해가 되는데 여러 번 반복됐었을 때는 누군가는 강하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네.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이 남자친구분은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다. 그리고 사연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서울 사는 27살 직장인이에요. 1년 정도 만난 2살 연상의 남자친구가 있어요. 연애 초 때는 괜찮았는데 최근 몇 번의 대화 때문에 고민이 되네요. 데이트는 남자친구가 계획적으로 어디 가자고 할 때가 많아요. 저한테 일주일 전에 장소도 보내주고 어디 갈지 알려달라고 물어봐요. 여기까지는 어떤가요? 남자친구가 계획을 잡고 물어보는 것까지. 네. 계획적인 남자친구라서 괜찮은 거죠. 네, 일단.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는 네. 문제가 없다. 근데 좀 뒤로 갈수록 어떤 이야기가 또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당일까지 못 보내면 아직 못 정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장소를 보내줬잖아요. 뭐 카톡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뭐 통화할 때 다 말해줬잖아요. 네. 근데 당일이 됐는데 여자친구가 말을 안 하면 말을 하는 거죠. 너 아직 못 정했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남자친구는 기다리는 입장이어서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아름님은 이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기다리는 입장. 네, 그러니까 아름님이 나름의 데이트 코스를 짜놨고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A, B, 뭐 C까지 알려줬어. 네. 근데 언제까지 말해달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네. 대답을 안 해줘요, 당일날까지. 그러면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당일이면 조급할 것 같아요. 네, 물어볼 것 같아요. 정했는지. 사연자님 남자친구분이랑 똑같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게 사연자님은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찾아보는 입장일 수도 있지만 상대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좀 말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 사연자님이 이렇게 또 말을 해주셨어요. 저는 조금 성격이 조심성이 있다 보니 인스타나 블로그로 찾아보고 결정을 내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여기 가자고 하면 같이 가주긴 하는데 남자친구가 그래도 조금은 이해도가 있는 편이군요. 네.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싸운다니까요. 미안하다 그래도 왜 이제 말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앞서 대화한 게 가끔은 재촉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의 말하는 뉘앙스가 사연자님한테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남자친구가 그래도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부드럽게 말한다면 이런 기분은 안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나도 늦게 말하는 게 있어서 미안한데 남자친구가 조금만 쪼는 말투로 말하면 네. 나도 듣는 입장에서 미안한데도 기분은 상하잖아. 맞아요. 미안한 사람은 난데 기분도 상하고. 그래서 5월 초에도 강릉으로 여행을 갈 때도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출발하기 전에 저보고 주문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하기도 하고 값이 비싸서 더 찾아보고 구매하려고 했었어요. 그날 밤에 통화하면서 아직 주문 못했다고 하니 같이 대화를 해서 동의를 한 건
우선순위를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말은 그래도 저는 편하게 말한 것 같은데요. 네. 아닌가요? 같이 협의점을 찾지 않았나 왜냐면 싶네요. 동의했었던 거니까 사연자님이 바빠서 못한 건 있지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같이 얘기한 거니까 너가 이거 먼저 해주면 안 돼.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연자님은 또 기분이 달랐어요.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 믿고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남자친구와 기다리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보고 말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해는 됐어요. 그래도 여기서부터 아마 감정이 많이 상하실 것 같아요. 네. 너가 우유부단한 것 같다는 말할 때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예전에 한번 싸우면서 맨날 뭐 정할 때도 못 정하고 식사 메뉴도 못 정한다고 하니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 성격이라서 쉽게 바뀌긴 힘든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좀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좀 우유부단한 편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사연자님은 같은 편 2명을 만들었으니까 오늘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결정을 할 때는 이게 우유부단한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신중해지는 게 데이트를 할 때, 여행을 갈 때, 쇼핑을 할 때 내 돈 내산이잖아요. 맞죠.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기준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뭐 여자친구한테 그 기준을 맞춰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랬었을 때는 저는 몇 번의 고민을 해야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네. 혹시 뭐 아론님 어떤가요? 저도 후기 열심히 찾아보고 또 뭐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다르게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다 들어가서 비교해보고 최저가라든지 아니면 뭐 네. 배송이 언제 오는지 네, 후기가 또 좋은 걸로 또 찾으려고 하는 편이라서 이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네. 만족도가 커져요. 늦게 찾긴 했지만 뭔가 해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네. 다만 데이트라는 건 조금 다른 거잖아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어떻게 마감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었을 때는 남자친구분 입장도 이해가 가긴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해줬는데 너가 결정만 하면 돼. 근데 이 결정까지 늦으니까 남자친구는 그럼 내가 결정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남자친구가 결정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래도 사연자님이 늦지만 결정하는 게 좋아요? 여자분 입장에서. 보통 데이트의 형태를 보자면 또 여자분들이 많이 결정하는 그렇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편이 많긴 한데 맛집도 많이 알고 네, 어떻게 보면 인스타 감성 스팟도 많이 알고 맞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신중한 편이라서 어쩔 때는 차라리 마음 편하게 남자친구가 딱 이제 결정을 해주고 리드를 해주는 것도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결정이 빠른 사람이 했었을 때 네. 같이 가서 데이트하는 거니까 네. 뭐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재밌게 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또 제가 거기서 불평을 하면은 안 되는 거지만 그건 안 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렇게 결정권을 넘겨줬었을 때는 맞아요. 딱 이제 불평이라든지 따라주고. 마음에 안 들어도 네. 예를 들면 나름 열심히 찾아왔는데 맞아요. 맛집이 아니었어. 파스타 맛집이라 갔는데 이건 내가 생각하는 파스타 맛집이 아니야. 그래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 맛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럼 우리가 연애에서 우유부단함이란 뭘까? 이거는 사람들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아람님이 생각하는 건 어때요? 저는 연애에서 우유부단함은 좋게 말하면 신중함, 또 이제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함. 조금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거네요. 답답함을 느끼는.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우유부단함은 좋을 때는 언제냐면 조금 둥글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랑 같이 속도가 맞는다면 네. 그게 뭐랄까 어떤 결정을 해도 같이 여유 있게 가는 건데 이 속도가 다른 사람은 어떤 약속을 정하거나 데이트를 할 때도 빠르게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밥을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정해놓은 사람은 저기 가야 되는데 네. 뭐 그게 영화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뭐 전시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을 때는 조금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나는 여유 있게 좀 즐기면서 가고 싶은데
연인은 그게 아니어서 나한테 말을 하는 거죠. 너 밥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 남자친구분이 말하는 게 정할 때도 못 정하고 식사 메뉴도 못 정한다고 하니 이 말을 하셨어요. 네. 이게 남자친구분이 참다가 한번 세게 말한 것 같은데 네. 사연자님이 들었었을 때는 좀 많이 마음이 상하긴 하죠. 네, 속상했을 것 같아요. 혹시 아련님은 메뉴 정할 때 어떻게 정해요? 저도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어떤 게 이날의 최적의 메뉴인가. 그렇죠. 이게 또 계절마다 맞아요. 아니면 요일마다 맞아요. 또 비 오는 날 다르잖아요. 달라가지고 저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네. 그래도 결정을 할 때는 뭔가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맛집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인스타 감성을 찾아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을 가는 건지 그쵸.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네, 있잖아요. 네. 저는 일단은 맛집을 가려고 약간 숨은 맛집? 우선 순위는 맛집이네요. 네, 맛있는 거. 내가 갔었을 때 이 돈을 주고 가서 먹어도 맛있는 맛집. 네. 그럼 웨이팅을 한다고 해도 기다리는 편이에요? 웨이팅이 많지 않는 이상 유명한 집이면은 기다리고 먹는데 사실 제가 주로 데이트를 하는 청주에서는 웨이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서울 오면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 웨이팅이 서울은 많아서. 주말이면 뭐 1시간 이상 네. 걸릴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연애에 미친 영향이 좀 많은 게 서로가 이해해 줄 때는 괜찮아요. 네. 근데 하나의 뭔가 사건이 생기거나 핀트가 달라졌을 때부터는 나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남자친구도 말을 하고 나서 눈치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남자친구가 진짜 이렇게 세게 말하고 나서 눈치를 안 보거나 미안함도 안 느끼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서로 싸우다 보면 조금 예민해져서 말할 때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우유부단함과 그런 결정장애가 다른 걸까요? 저는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우유부단한 성격에서 결정장애가 온다. 근데 저는 반대였거든요. 그래요? 네. 왜 그런다면 성격은 우유부단하고 좀 둥근 사람은 맞아요. 네. 제가. 근데 결정장애까지는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를 결정할 때 이미 나의 데이터에 쌓여있던 거를 빠르게 알고리즘으로 꺼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나이가 드니까 이게 생긴 게 있잖아요. 뭐 데이트 할 때 말고도 뭔가 살 때 나는 이거 예전에 이렇게 샀으니까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산 거니까 여행을 갈 때도 제가 안 가봐도 주변 사람들이 갔던 곳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유튜브를 봤던 곳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저기서 이런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의 토대가 있어서 조금 결정장애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뭐 할 때 가장 결정하기 힘들어요? 맛집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보는 거 이외에 많잖아요. 여행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저는 다 그래요? 네, 모든 게 결정하기가 힘들어서 항상 그 마감 기한 전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꺼내놓고 고민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님은 그러면 마감 기한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차라리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야 있어야 돼요. 내가 마지막에 나름의 결정을 하는 거고 네. 많은 무언가 요소들을 보고. 네, 맞아요. 저는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촉박한 순간에 무엇을 하는 것보다 여유 있게 결정을 하는데 내가 그냥 조금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지금 사연자님도 아마 아름님과 같은 성향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비슷하신 신중하신데 결정을 할 때도 조금 힘듦을 느끼니까 어려운 건데 남자친구가 거기서 이제 끼어들기가 들어온 거죠.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당일날 2시간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당일날 3시간 전에 말을 하는 거죠. 너 아직 못 정했어. 그러면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은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1시간만 더 기다려주지.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좀 눈치도 보게 되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눈치 보게 되면 자꾸 눈치 보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대화하면서 이제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대화를 해야 된다면. 이게 사실 저의 연애와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 저는 좀 신중한 편이고 남자친구는 좀 빨리빨리 결단력이 있는
편이라서 이게 또 좋게 생각하면 서로 보완이 되는 관계가 되더라고요. 이제 서로 다른 거를 일단은 베이스로 깔고 인정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남자친구는 저를 우유부단하다고 보지 않고 신중하다고 보고 신중한 장점을 살리는 네, 거고. 네. 저는 이제 반대로 남자친구를 볼 때 덤벙된다고 보지 않고 이제 결단력 있다. 이렇게 서로 바라봐 주니까. 조금 속도가 있으니까 그 속도에 맞춰갈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렇게 장점을 봐야 지금 이 사연자 커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고, 저는 중요한 게 사연자님이 왜 결정을 늦게 하는지를 남자친구한테 조금 더 말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남자친구가 못 알아들은 경우도 생길 거고. 네, 네. 이게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늦었다고만 생각하지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걸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도 반대인 거랑 똑같아요. 왜 갑자기 시간만 재촉하지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시간이라는 게 딱 필요할 때 가야 조금은 더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고. 아, 맞아요, 맞아요. 데이트 같은 경우도 뭐 미리 예약을 하거나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할 수도 있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미리 결정을 해달라 이런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동 시간도 다를 수가 있죠. 네, 네. 뭐 예를 들면 강남에서 세 군데를 찾을 수 있지만 찾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용산이라든지 좋은 곳이 더 많잖아요. 뭐 망원 이런 데도 찾을 거 아니에요. 서울이라고 예를 들었었을 때. 그럼 다 이동 거리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랬었을 때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줘야 우리 어디서 만나서 가자 이런 것도 나오고, 아니면 변수가 뭐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원래는 뭐 망원 갔다가 한강 산책하러 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럼 오히려 뭐 조금 이렇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을 간다거나. 아마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데이트 그러네요. 코스를 다 계획했던 분이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한 분이라면 여자친구가 결정하면 아 이렇게 가야겠지라고 우리가 MBTI로 보면 J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럼 사연자님이 그래도 요거 하나 정도는 양보하거나 고쳐야 된다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친구분이 왜 나를 재촉하는지 조금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선택을 잘 못하는 입장으로서 좀 저만의 팁을 공유해드리자면, 네, 그 팁 좋을 것 같네요. 약간 끝까지 고민하지만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비교 분석하고 싶지만 당장 내일까지 선택을 해야 하거나 당장 아니면 남자친구가 지금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전화해서 아직 못 정했어? 했을 때 네네. 그럴 때 그냥 눈 딱 감고 선택을 일단 한 다음에 보통 선택을 못하는 경우는 후회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게 내가 잘하겠다.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거는 나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선택을 애초에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런 영향력을 조금 내 걸로 만들거나 받아들여야 되는 거군요. 네. 근데 결정이 늦는 분들이 이 뒤에 나오는 불안 요소들이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네. 예를 들면 골랐는데 맛집이 아니었어. 아니면 인스타 사진을 남길 게 없어.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아름님이 얘기한 것처럼 결정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게, 남자친구분이 결정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라면 싸울 일이 맞아요. 내가 A와 B, C가 있는데 A를 골랐는데 남자친구가 거기 갔는데 막 투덜투덜 되는 거야. 그러면 싸우는 게 맞는데 네. 여기는 A도 결정하기 전에 뭔가 고민이 생겨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한 거니까, 저는 지금 시은님이 몇 번의 결정을 하면서 남자친구가 결정을 했는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를 했는데 당일날 B로 바꾸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맞아요. 데이트를 하다 보면 처음에 어디 가자 그랬다가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뭔가 1차 어디 갔다 하다가 2차 다른 데 가는 경우도 많고 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대화들을 좀 하면서 남자친구가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도 봐줄 수 있고, 요 과정까지 아직 안 갔기 때문에 항상 이전 과정에서
분명히 좀 늦게 시은님이 결정했거나 아니면 남자친구분이 결정한 걸 따라갔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때요? 제 얘기는 좀 맞나요? 맞아요. 너무 공감이 되고 지금 고민하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걱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A를 어쨌든 선택해서 잘 데이트를 할 건데 나는 B에 대한 걱정, C에 대한 걱정 이것까지 다 하니까 그러니까 감정 소모가 좀 많아지고 남자친구분도 기다리느라 지치고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 대화를 해도 남자친구가 한 말이 조금 이렇게 아프게 들리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이 대화는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 서로의 감정이 나빠지는 대화는 아닐 테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연자님한테 조금 더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아련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래도 사연자님한테 조금 따뜻한 이야기 하면서 마치면 좋지 않을까요? 같은 편으로서요. 아 그럼요. 일단 남자친구분은 사연자님이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좀 신중하다고 좀 장점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사연자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결정을 한 다음에 고민에 대한 부수적인 걱정보다는 우리의 데이트, 결정한 이 데이트에 조금 더 집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즐거운 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네. 아랍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방송 듣고 나서 남자친구와 꼭 대화하시길 바랄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